안녕하세요. 드로우미의 오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을 헤매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알던 길이었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다가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길을 가다가 실제로 가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한 번쯤 도로가 아닌 삶의 길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길을 잃었던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과 함께 자랐던 아이였어요. 그림은 저에게 있어 자기 표현이었고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인지 어느새 자연스럽게 제 꿈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빛내기 위해 내가 썼던 그 열정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지만요. 어느 순간 제가 왜 그림을 좋아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연필을 잡고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건지, 나는 왜 미술을 시작했던 건지, 제 마음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였어요. 그때 우연히 발견한 한 예술 잡지에서 본 그 작품을 보기 전까진 정말 우스꽝스러운 작품이었어요. 바로 변기를 작품으로 썼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에게 예술은 무엇이길래 이런 작품을 만든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작가 마르실 듀샹을 사람으로서 궁금해지게 됐던 계기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블랭빌이란 곳이 있었어요. 6남매 중 셋째, 그가 바로 마르실 듀샹이었죠. 그의 첫째 형은 화가였고 둘째 형은 조각가였는데 그런 형들을 따라 예술을 하겠다는 꿈을 키웠던 듀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어린 듀샹을 무시했다고 해요. 그런 무시에 열등감을 느꼈던 듀샹은 어릴 때부터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관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념을 가진 채 미술을 호기롭게 시작한 그였지만 7년이란 시간 동안 그저 그런 취급을 받았던 화가였다고 해요. 그러던 그는 1912년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이 작품은 듀샹의 초기 작품이지만 가장 파격적인 작품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었던 동영상을 어떻게 회화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의 도전은 새로웠지만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다고 해요. 바로 정숙하지 못한 우스꽝스러운 그림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우리의 듀샹은 포기를 몰랐죠. 같은 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바로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원형 의자 위에 딸랑 자전거 바퀴를 붙여놓은 작품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싶은 이 작품은 재밌게도 훗날 레디메이드라는 새로운 미술 형태를 제안한 작품이 됩니다. 여기서 레디메이드란 일상의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담긴 장르를 뜻해요. 서로 전혀 관련 없는 사물들을 결합시켜서 그 유용성을 제거하는 대신 새로운 예술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17년 20세기를 흔들어 놓았던 그 문제작 듀샹의 애증의 편기 샘이 등장합니다. 그는 재밌게도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동네 철물점에서 남성용 변기를 구입 후 그저 알머트라는 가명으로 서명한 후 출품을 했다고 해요. 재밌는 건 아무도 이 작품이 출품된 작품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듀샹의 샘은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후 듀샹은 알머트라는 무명의 작가를 옹호하듯이 이 작품에 대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기가 부도덕하지 않듯이 머트시의 작품 샘은 부도덕한 작품이 아니다. 배관수리 상점의 진열장에서 매일 보는 제품들일 뿐이다. 머트시가 그것을 직접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선택하였다. 일상의 평범한 사물이 실용적인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 의해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된 것이다. 잡지에 실렸던 이 글은 그의 작품에 담긴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뒷장의 샘은 예술과 예술가는 무엇인가에 대해 큰 논쟁을 일으켰는데요. 기존에 있던 예술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개념 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는 예술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가는 꼭 장인처럼 손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가? 예술가에겐 손재주가 중요한가? 아님 아이디어만 중요한가? 예술가가 작품으로 만들어낸 기성품과 기존의 일상 기성품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예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인가? 저는 한때 좋은 그림이란 잘 묘사한 그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묘사된 그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전 그런 그림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다뤄보는 걸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뒷장을 통해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의 작품들을 볼 때 그가 담은 실험적인 시도가 저를 되게 설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위한 그림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예술에 있어서 정해진 답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 그리고와 못 그리고를 떠나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뒷샹이 물은 그 질문들에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는 것은 만든 사람의 생각 혹은 철학이 담겼을 때이고, 누가 예술로 인정하냐는 그 질문에는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것을 작품이라 부르고 예술이라 칭할 때 비로소 내가 그 만든 물건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고 예술성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뒷샹이 말하길 당신은 전기를 정의할 수 없다. 예술에 대해서도 나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정의할 필요가 없지만 엄연히 인간 존재 내부를 파고드는 구체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어쩌면 예술을 무의식적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다, 아니 저게 맞다. 사실 집중해야 할 방향은 그런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예술을 한다는 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그런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술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드로잉 온미의 온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